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이탈리아에서 저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허. 제 학교 때 사사 교수님께서 저기 이제 계명대학교에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마스터 클래스입니까? 네, 그런 김에 이제 서울에 공항에 출국하시기 하루 전날 이제 저랑 시간을 보내다가 가셨습니다. 아, 그러면 인천에서 만났겠네요. 아니요,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네. 뵙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마스터 클래스도 하루 하시고, 아. 네, 저랑 이제 저기 가장 높은 빌딩 전망대도 가셨다가, 아하.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계대 가서도 마스터 클래스 하시고, 네, 맞아요. 예종 가서도 하시고. 네. 예. 어떻게 인천공항에 마중은 해드렸습니까? 아니, 아침에 이제 선생님 이제 가족분이 이제 네. 한국 분이 계셔서 네. 이렇게 외가 쪽에 그래서 마중을 나오셨어요.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도 또 충전을 받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아,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이신 백남옥 교수님을 네. 방송에 모시고 원래 이제 되게 가셔야 되는데 네.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저의 일정을 하루 종일 같이 다 다니시겠다고 다니시고 되게 모셔드렸거든요. 아, 밤에 모셔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정말 뿌듯하실 것 같고 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스승님들의 기쁨이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우리가 예술을 하면서 그렇게 사제지간 우리 네. 도제식 교육 아닙니까? 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태리에서 이렇게 이영만리 찾아오셔가지고 맞아요. 아,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니 또 뿌듯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는 것 같은 곡입니다. 느리고 고요한 선율이 이어지는 작품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아, 이거 참 오묘한 곡인데 네. 오늘 가져오셨군요.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오늘은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께서 직접 곡을 연주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는 안 되고요. 운전 중에는 귀로만 들으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괜찮다 하시면은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걸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곡이 또 거의 9분가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필립 글래스도 그렇고 아르보 페르트도 그렇고 네. 이렇게 뭔가 틀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들, 피아노 곡들을 요즘 많이 쳐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르보 페르트는요 1935년 에스토니아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하. 에스토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국가를 선언했는데요. 1940년 소련의 강제 점령으로 병합이 되었다가 지속적으로 이어온 독립운동과 소련 해체로 1991년 자주권을 회복해서 지금은 에스토니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는요 7살에 음악을 시작하고 14살, 15살 무렵에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의 음악원에서 작곡을 배웠고요. 이제 1957년에 탈린 음악원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해는 작곡가를 뽑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정원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작곡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에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나라에는요 서유럽의 음악이 많이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아르보 페르트는 스승의 도움으로 서유럽의 최신 현대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좀 암울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약간 지배 아래에 있거나 전쟁 중에는 음악가들도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르보 페르트의 초기 작품은 쇼스타코비치나 프로코피에프, 바르톡 같은
신고전주의의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뒤에는 쉔베르크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르보 페르트는 이 소비에트 연방의 염증을 느꼈고 음악적인 어떤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1968년에 아르보 페르트는 작곡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소련 정부가 그가 쓴 피아노,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도신경이 이 종교적인 제목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사가 정치적으로 맞지 않고 반항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지곡으로 분류를 해버렸고요. 네. 음악적인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 레파토하긴 하지만 예술을 맞아요.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맞아요. 상황들. 음. 페르텍에는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했는지 또 돌파가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페르트는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그레고리안 성가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과거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미 어허. 이때만 해도 지금 우리와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르보 페르트는요 그레고리아 성가라고 하면 정말 모차르트, 바흐보다도 그 이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음악을 뜻하거든요. 네. 그 더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아르보 페르트는 1972년에 러시아 정교회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 음악, 성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세의 르네상스의 음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그 다성음악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 다성음악이 하나의 멜로디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음. 두 개 이상의 멜로디로 동시에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까 전에 제가 폴리포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예. 이 다성 음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한 개의 선율이 움직이고 한 명이 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무반주 합창을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 성부가 함께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대립하기도 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니까 고향이 하나여야 되는데 고향이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고향이 된 거죠. 그래서 아르보 페르트는 점점 그 예전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음악들을 연구해 나간 거죠.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또 음악적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아르보 페르트는 꽤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요. 한 8년 정도 이제 8년이요? 예,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 네, 그런데 이 8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과 고요함을 경험했고 이는 그의 음악에서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아르보 페르트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 자신의 어떤 뚜렷한 음악적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1970년부터 삼화음과 예. 이게 삼화음이에요. 발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개의 네. 을 사용한 아주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그의 독자적인 이 방식의 이름이요. 틴틴 나블리라는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라틴어로 종의 울림이라는 말인데요. 네. 이 기법은요. 리듬이 단순하고 템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르보 페르트가 에스토니아의 음악원에서 작곡을 배우던 시절에 그는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삶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음악적 신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단 한 곡도 단 하나의 음표도 그리지 못했는데 이 시기에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강렬한 성찰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알리나를 위하여라는 곡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거울 속의 거울을 작곡하면서 이 자신의 양식인 틴틴 나블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요.
오직 두 가지의 소리. 그러니까 피아노 그리고 그 위에 바이올린 이런 정도로 한 두 가지 악기로만 표현이 되는 건데요. 네. 하나의 악기 소리 또는 악기가 아주 단순하게 3화음을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합니다. 정말 너무 단순하게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다른 악기 하나는요. 같은 음을 아래에서 위로 또 아래에서 위로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어떤 패턴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요즘 많이 이렇게 연주되고 있는 미니멀 음악의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는 이를 멜로디와 반주를 일체로 만드는 기법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극도로 단순하고 소박한 울림을 좋아했던 아르보 페르트는 이 소리가 마치 종소리와 닮았다고 해서 틴틴나블리라는 종의 울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삶의 역사와 음악적 철학을 비추어 보면요, 이 틴틴나블리는 그저 단순한 작곡 기법이 아니라 그가 삶에서 추구해온 어떤 진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틴틴 나블리 이 음악적 시도와 변화를 당시 소련 정부는 네.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아르보 페르트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종교적인 텍스트로 음악을 써가지고 예.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틴틴나블리로 넘어와서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봐도 도대체 여기서 무슨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련 정부에서는 이 아르보 페르트의 새로운 음악 방식에도 제약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음악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괘씸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약이 걸렸는데 계속되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이어나가고 그렇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르보 페르트는 탈린의 현대음악 축제에서 우연히 유니버셜 출판사의 대표인 알프레드 쉬레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빈에 머물면서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981년에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지 1년 후에 아르보 페르트는 독일 학술교류처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과 탈린을 오가면서 활동하다가 결국 독일 시민권을 얻어서 30년 가까이 독일에서 살면서 파시오, 스타바트 마테르, 테데움 등의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위한 큰 편성의 곡들 또는 무반주나 오르간 반주로 이루어진 간단한 합창곡 등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 후반에 에스토니아에 정치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때 아르보 페르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조치가 풀립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에스토니아 라울라스마라는 해변 도시에 아르보 페르트 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의 음악을 소장하고 또 연구하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랑 독일 가서 또 잘 되고 있는데 풀렸네요. 그렇죠. 결국에 풀려서 이제 고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 음악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1978년이에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주로 작곡이 됐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로도 연주하고 첼로와 피아노로도 연주하고 또 피아노 혼자서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잠시 후에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거울 속의 거울 이 음악은 명상 음악으로도 자주
활용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음반들을 살펴보니까요. 예. 명상 음악 약간 컬렉션에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주 긴 호흡으로 느리게 선율적인 상행과 하행을 계속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피아노가 단순하고 평온한 3화음의 음향을 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한정된 음력, 그러니까 곡이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낮 11시에 이 곡을 들려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늘 곡을 선택한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아니, 메시지입니까? 오늘 EBS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이 잔잔한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은 잠깐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상하고 연주 전이니까 제가 좀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영화에서도 이 음악 많이 사용됐죠. 네, 이 곡은 우주에서의 생존을 담은 영화 그래비티에서 네, 주인공이 우주를 유영하는 장면과 함께 흘러나오는데요. 네. 그 장면에 더욱 깊이 몰입하고 압도적으로 관객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 우주에서 이 무중력 상태를 표현할 때 뭔가 오케스트라가 거대하고 그 우주의 광활함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을 사용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사람이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곡 말고도 네. 그 영화 음악에 삽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들은요 예. 50편이 넘는 아우, 영화에 정말요? 쓰였어요. 그래서 벤저민 브리튼을 추모하는 성가는 이제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에서 테러 직후의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도 쓰였고요. 저작권료 많이 받겠네. 그럴 것 같아요. 영화를 50편이요. 이게 계속 또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예, 있죠. OTT에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 앞으로도 더 쓰이지 않을까요? 야,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곧 연주를 들을 텐데요.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이 곡의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단순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르보 페르트가 이제 고국에서 굉장히 억압받았던 삶, 그리고 8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침묵했던 삶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이런 정말 긴 시간 동안 아주 단순하게 연주하는 어떤 자신만의 음악 기법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각자에게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이 코너에서 소개한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피아니스트 정태영의 라이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르보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피아니스트 정태영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EBS FM 정경희 클래식 스튜디오에는 하남 경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방송 체험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EBS. 안녕하세요.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반갑습니다. 체험 많이 하고 가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양지훈님, 정태양님 연주를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나네요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신선영님, 시작부터 한음한음 가슴에 확 꽂히는 느낌입니다. 1759님, 정태양님 너무 섬세하고도 한음한음 정성이 가득 담긴 연주입니다. 정수훈님,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듣다가 휴게소에 정차해 유튜브로 보면서 듣습니다. 오늘 날씨에 바람에 온도에 잘 어울리는 맑고 따뜻한 울림이 있는 곳 같습니다. 정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절대로 보이는 라디오나 유튜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수님처럼 정차해서 보셔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귀로만 들으셔야 됩니다. 운전 중에는요. 부탁드립니다. 곽지연님, 노선의 쌍둥이 예비맘인데 아르보페르트 자꾸 뒤척이는 새벽에 들어봐야겠어요. 엄청난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약간 뒤척일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양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너무 왜냐면- 연주 고생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음표 다 네. 맞게 치신 거죠? 그럼요. 하나 더 치고 하나 덜 쳐도 저희가 모르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려고. 와,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정말 이게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이용한다. 그런 작곡가들은 어쩌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 같은 경우 특히 같은 패턴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물고기가 뛰어노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또 다른 가곡에서 그렇죠. 이제 그레첸이라는 여자가 이제 물레를 계속 감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이용한 곡들은 충분히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태영 선생님을 좀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코어 힘이라든가 네, 태영 선생님 파워가 워낙 좋잖아요. 객관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파워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그 악기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한마디로 나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제작하신 분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로서도 최영 선생님의 제가 보면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허벅지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팔뚝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아니 이게 되게 코어가 네, 튼튼하니까 네. 소리가 잘 나잖아요. 저는 같이 연주를 해봐서 알지만 네, 이 포르테를 낼 때 네.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니스트가 같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솔직히 음악이 잘 안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피아니스트 정태양은 정말 좋은 악기를 가졌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화려한 곡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포르테를 자랑할 수 있는 곡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이런 곡을 9분 가량을 치면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놀라운 포인트예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예. 쪽은 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루한 곡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딥하고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 왜냐하면 지금 9분을 연주하셨지만 저는 마치 느낌은 본인은 90분 같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 아르보페르트의 음악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이거 네. 준비하고 또 이 작곡가의 다른 작품도 들어봤을 때 진짜 영화 그래비티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던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이 음악을 통해서 마치 이 음악을 듣고 있는 순간에는 24시간에서 한 9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말도 안 느끼실 되는 말인데 잠깐만. 그냥 예. 순간 그냥 거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뒤척일 때도 빨리 잠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약간 아르보페르트가 만들어내는 생각의 공간 이런 거를 제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완전 선생님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정창 자랑하고 있는데 자꾸 아르보페르트로 갑니까? 그래서 화려한 곡을 포르테로 내실 때도 네. 이러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음. 좀 깊은 포르테를 내시는구나라고 저는 오늘 감상하면서도 느꼈고 또 저는 더 놀라운 게 네. 이런 곡들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지금도 연구를 하시니까 아, 예, 기악, 좋아합니다. 성악 모든 분야에서 연주를 하셔서 나중에는 꼭 지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거절은 안 하시네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악기를 잘해서 지휘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분석을 해서 내공을 쌓아서 철학을 축적하신 분이 지휘를 하셔야 우리가 마이스트로라고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상 정태양 홍보 방송이었습니다. 페르트로 돌아가서 네. 이 아르보 페르트는 지난번에 왜 들려드렸던 네. 필립 글라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필립 글라스보다 아 저는 좀 더 깊어요. 훨씬 더 저도 그런 예, 생각을 좀더 깊어요. 더 이렇게 더 공간을 열어준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느낌 정도로 드냐면 네, 약간 알 수 없는 느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어를 표현할 수 없고 음. 인간의 범주로 약간 평가를 할 수 없는 범주까지 가서 네. 솔직히는 좀 무서워요. 아, 저는 감상할 때 좀 두려웠어요. 뭐 이러다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찰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허물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형 이상학적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이 클래식이라는 순간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독일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쉬운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고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태블릿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코어 피아니스트 정태양님. 오늘 제가 또 하나 만들어드렸네요. 정코어. 정코어 정코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와. 제가 요즘은 그 코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다시 회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히 훌륭한 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연주해 주셔서 또 이 연주를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애청자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5중주 2번 A장조 작품으로 81 사악장 피날레, 파베라스 카르텟과 비올리스트 파벨 리클,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토르보르크가 연주합니다.